S의 담당 영업대표께 연락드리고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진행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소프트의 대표이사 김정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이제 팀즈를 좀 사용하시고 계속 이제 오피스 365나 M365까지 이제 확장해서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또 준비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내용들,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회사가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AD나 익스체인지 이런 이제 제품군들로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가 2019년 11월에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나 오피스 365, M365 이제 기반의 솔루션을 준비해서 지금 구축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이전에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쓰시던 고객사분들을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솔루션을 이제 유지 보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요 이제 오피스 365의 이제 레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LG U 플러스의 G 포탈이라는 포탈과 조직도 솔루션을 연계해서 팀즈 조직도를 구축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문서 협업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DRM 분명히 주기 네. 문서 협업을 위해서 이제 DRM 연동을 한 앱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래너하고 연동되는 팀즈 앱들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조직도 구축이 팀즈의 조직도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M365의 계정 라이센스 이제 관리하는 솔루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그룹웨어 쪽에 이제 조직도 하고 익스체인지를 연동해서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세방그룹 같은 경우도 IBM 이제 노츠 쪽하고 연계해서 팀즈 조직도 그다음에 이제 싱글 사인온 부분들 그리고 오피스 365 계정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LG 화학의 팀즈에 관련된 이제 조직도나 포탈과 연계된 좀 일부 개발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팀즈를 하면서 기존의 이제 포탈이나 그룹웨어 쪽하고 이제 연계 관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일부 이제 커스텀이나 수정을 해서 같이 배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Z365 솔루션 자체는요, 오피스 365하고 EMS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 위에 Z365 협업 솔루션 패키지하고 문서 보안을 위한 MIP 게이트웨이, AIP하고 연계된 게이트웨이 서버를 가지고 문서 보안이나 컨텐츠 보안들 같이 이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솔루션 구성으로 보시면은요,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시면 어차피 지금 AD를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이제 클라우드의 계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정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선스 관리 부분들 그리고 팀즈의 이제 팀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정 관리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팀즈나 아웃룩에 이제 필요하신 조직도 그리고 전자결제나 레거시하고 연계해서
알림을 좀 받을 수 있는 팀즈를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알림봇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어, 문서 보안에 이제 관련돼서 뭐 기존에 이제 AIP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MIP로 이제 통합 문서 보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에 필요한 솔루션들 그리고 이게 오피스 365나 M365 쓰시다 보면 이제 오디트 로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내부 감사 규정에서 어떻게 백업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솔루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조직 관리 솔루션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계정 관리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지금 이제 수동으로 하시든 뭐 일부는 또 이제 솔루션 도입하셔가지고 관리 체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고객사분들이 이제 라이센스에 관리돼 있는 부분들을 가장 좀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익스체인지 메일에서 클라우드 메일이라고 연계돼서 어떻게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을 되고 이 클라우드 메일로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이냐, 그렇게 어떻게 쓰실 거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업무 협업인데 결국 이제 팀즈를 활용을 해서 조직 단위의 팀 단위로 업무 협업에 어떻게 집중을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의 어,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쉐어포인트 온라인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DRM을 운영하는 이제 회사에서 DRM에 대한 이제 운영 방법들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좀 요구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에 맞추는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계정 관리 솔루션을 보시면 기존의 액티브 디렉토리 계정 관리는 부분에서 운영 관리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애저 AD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피스 365죠. 라이센스 구성들 하는 부분들하고 팀즈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오피스 365든 M365든 좀 세부적인 라이센스 체계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그룹 단위, 팀 단위로 어떻게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고 이제 회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클라우드 계정 관리 솔루션에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실제 보시면 지금 AD 서버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 AD 서버에 이제 AD 커넥터 놓고 계정 동기화는 아마 진행을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셨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실제 그 라이센스까지 만들어 놓은 사용자 계정에 라이센스 부여를 하고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그룹웨어든 인사정보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AD가 없으신 고객사는 AD부터 애저 AD 이제 라이센스 오피스 365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 솔루션 체계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AD가 없으신 고객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즐거움의 끝이 없다. TVN. 잠시 소음이 있어서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가 없어도 실제 오피스 365를 관리할 수 있고 라이센스 관리까지 계정 관리하고 라이센스 관리까지 모두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솔루션은 별도로 AD 없이도 운영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계정 공개를 하시게 되면 또 관리 대시보드에서 라이센스 사용 현황하고 지금 팀즈 사용 현황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조직 부서별로 라이센스를 할당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로그 파일들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팀즈에서 생성된 팀에 대한 관리들을 제공을 해서
관리 페이지 안에서 이제 이 라이센스나 그 계정 관리들이 이제 될 수 있게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팀즈 쪽에 이제 실제 적용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솔루션들인데요. 팀즈 조직도 솔루션, 그러니까 뭐 기존의 메신저 쓰시는 고객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직도를 가지고 이제 팀즈에 어떻게 적용해서 쓸 거냐. 저희가 이제 화면 구성을 뭐 기존의 인사 정보나 그룹웨어하고 연동을 해서 PC나 모바일, 태블릿 전체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UI 기능을 가지고 그 팀즈의 기능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솔루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기능들을 보시면 조직도가 개인이 이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분께서 오피스 365를 통해서 이 조직도 앱을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이 배포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조직도 트리 구성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 해당하는 주신 분들 상태 정보 확인하시고 그 상태 정보에서 이제 개인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요 내용들이 다 이제 그 인사 정보나 그룹웨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화면이 조직도라고 하면 오른쪽 화면은 이 조직도의 사용자를 팀즈 기능에 매핑하는 기능이라고 좀 보시기 같은데요. 조직도에서 선택객 사용자를 메시지나 일정 예약에 연결하는, 이건 데모 조금 이따가 데모 진행하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화면 그 크기상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제 그 디폴트로 보면 이제 조직도가 보이시고요. 이 조직도 기반에서 이제 상당히 레이어 처리된 이제 조직도 연동되는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모바일 상에서도 똑같이 조직도라는 이 하단에 그 팀즈 그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그러니까 뭐 레거시 시스템들이고요. 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결제가 요청이 오면 그 알림봇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알림봇을 통해서요. 알림 메시지가 팀즈에 전달되고 팀즈에서는 알림이 뜨게 되고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알림 왔던 메시지 창을 확인하고 이 메시지 내용 안에 이제 결제하기 버튼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르게 되면 다시 전자결제 요청 창으로 다시 넘어가게. 이건 그룹웨어나 아니면 이제 레거시 시스템에서 운영 관리하는 쪽에서 저희가 표준 API를 전달해 드리면요. 그거에 맞춰서 그 일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이 알림 메시지 전송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플래너 쪽 아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플래너가 이제 개인별, 팀별 이제 태스크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테스트나 그 플래너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잘 쓰시지만, 그러면 플래너의 일정이나 일정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팀즈 앱을 개발해서 주간이나 월 단위 업무 보고를 받고 개인하고 뭐 팀장님하고 이제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래서 플래너를 기반으로 한 이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이 피드백들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어떤 그 업무 태스크 관리를 피드백을 주는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나중에 이제 성과 관리까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다시 확장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러니까 팀즈에 이미 뭐 화상의 예약이나 아웃룩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외부 사용자, 이제 어노니머스죠. 그런 분들이에게는 이제 별도의 이제 화상이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 UI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서 화상에 이제 참석하실 수 있게 UI를 제공하시는
이거는 이제 외부 협업 모델, 뭐 계열, 저기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라이센스가 없으신 나머지 고객사나 아니면 이제 이런 회사들과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 일부 이런 사이트를 구성하시면 또 예약 사이트 가지고 팀제 화상회의 기능들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팀즈 전용의 그룹웨어를 이제 사스형 서비스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자결제나 뭐 주 52시간 근무 관리, 뭐 알고 계시는 이제 그룹웨어에 있는 기능들을 팀즈 앱 형태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장점으로 보면 이제 기존의 그룹웨어 보시면 이제 모바일용을 별도로 개발하신다든가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또그 운영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그 팀즈 앱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팀즈를 실행하시면 팀즈하고 그룹웨어 기능들 한꺼번에 다 그 팀즈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똑같이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동시에 이제 다 지원받고 유지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체인지 이제 쪽 관리 익스체인지 쪽에 이제 관련된 앱인데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쓰시더라도 팀즈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제 아웃룩의 배포 방식, 설치 방식이 아니라요. 그래도 오피스 365에서 이제 배포하는 앱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물론 리본 메뉴가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도나 뭐 이런 뭐 원드라이브를 이용한 이런 대용량 파일 첨부 같은 경우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용자가 이제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관리자를 통해서 이 UI가 배포가 돼서 이제 운영 관리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아웃룩에서 보시는 이제 배포되는 앱 버전하고 아웃룩 웹앱이죠. OWA라고 하는 실제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별도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시고 오피스 365에서 배포된 앱 관리만을 통해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일부 이제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오피스 365가 연동되는 이제 싱글 사인온은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나오는 내용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익스체인지 이제 이런 조직도 기능 뭐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그 조직도 트리 다 보시고요. 받는 사람 참조, 수무 참조 넣고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 메일들을 또 이제 추가를 해서 연동을 하시면 그룹 메일도 이제 같이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원드라이브 쪽인데 아웃룩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원드라이브의 이제 대용량 파일이죠. 기존에는 내부에 구축도 쓰시고 했지만 지금 이제 오피스 365에서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 활용을 하시면 스토리지 공간이나 이런 분들 충분히 활용하시는데 아웃룩 쪽에서는 별도 이제 이런 앱들을 지원하고 있지 없어서 PC에 있는 파일들을 대용량 파일 첨부를 한다든가 원드라이브에 있는 이미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첨부를 해서 쓰실 수 있고 그 첨부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로그인 없이도 받을 거냐 조직 계정에 로그인했을 때만 받을 수 있게 할 거냐 이거 권한 옵션을 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이게 MIP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이제 이게 이제 오피스 365 이제 이상에서 이제 EMS라고 하는 보안 관리 쪽에 이제 넘어오면서 나오는 문서 보안, 컨텐츠 보안인데요. 기존에 아마 AI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말에 이제 MIP라고 해서 오피스 365나 AIP, WIP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통합 서비스를 이제 MIP,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좀 이제
확장이 돼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로 바뀌어서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MIP 게이트웨이 솔루션이거든요. 이건 이제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기간계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문서들을 가지고 그 변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외부 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그 레이블을 변경시킨다든가 이거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문서에 이제 그런 암호화나 규칙들을 변경해서 이제 다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DRM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고객사분들께서는 이 게이트웨이 서버에 DRM하고 연동을 하면 DRM 암호화 해제를 하고 MIP로 암호화된 문서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서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IP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공유 스토리지 개념에서 요청한 파일을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다시 요청한 내용대로 이제 받아주는 방식이 이게 이제 AIP 때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었었는데요. MIP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 스토리지 없이 바로 기간계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그런 암호화 방식으로 다시 요청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드리는 물론 이제 이 기간계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게이트웨이 MIP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제공해드린 표준 API를 가지고 연동을 하시게 되시면 문서의 이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레거시 시스템에서 이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도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IP 게이트웨이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DRM을 운영하는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MIP로 같이 써야 하는데 DRM을 당장에 이제 없애고 MIP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들도 좀 걸리시고요. 그러면 어떤 그 공존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DRM 체계를 좀 유지하고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럼 좀 MIP가 적용된 문서 보안을 가지고 공동 작업을 좀 하시고 협업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환경 배경들이 좀 나왔고요. 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라넷 현재 이제 DRM 문서 보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오피스 365나 M365에서는 결국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문서가 올라가서 협업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을 걸어서 문서 협업을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문서가 이제 양쪽에 DRM 걸린 문서도 존재를 하고 PC에는 클라우드 쪽에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쪽에는 MIP가 걸린 문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이제 공존 환경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사용자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줄 거냐? 실제 그 사용자 PC에는 DRM이 걸린 문서들이 있을 거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앱을 저희가 팀즈 앱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앱을 통해서 DRM이 걸린 문서가 앱을 통해서 쉐어포인트에 올라갈 때 MIP로 암호화가 돼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에서 다운로드가 될 때 PC에는 다시 DRM 암호화가 돼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개 구성을 가지고 이제 공존 환경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좀 EMS가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문서 보안들이 적용되어 있더라도요. 팀즈 앱의 어떤 접속 네트워크 제약을 좀 두신다든가 그리고 허용된 디바이스에서만 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문서들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같이 적용돼서 하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팀즈 앱을 좀 보시면은요, 좌측에 앱이
메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팀즈 그룹 자기가 속해 있는 팀즈 그룹에 있는 그 문서 보관함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PC에 있는 문서를 업로드 시키면 파일 진행들이 확인되고 아까 말씀드린 MIP가 있는 문서는 DRM이 걸린 문서는 DRM을 해제하고 MIP로 암호화시켜서 이제 실제로 팀 문서하면은 MIP가 걸린 문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어, 이 이렇게 이제 DRM이 걸린 문서를 MIP로 바꾸는 과정은 이 팀즈 앱에서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그러면 팀에서도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접속 권한은 이제 그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온라인,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에서 다 접근이 가는데 저희가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때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게 이런 내용들도 구성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이 앱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게 만들어서 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사용자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로그들인데 애저 AD에 이제 감사 로그들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감사 로그를 저장을 해야 한다. 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피스 365, E5나 이제 이 감사 로그가 실제 저장되는 일정이 90일간만 보관되거든요. 그러니까 90일간이 되면 다 90일 지난 것들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부의 감사 로그로 좀 보관해야 한다. 그랬을 경우 온프라미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그리고 팀즈 같은 경우도 팀즈의 채팅 내용이나 이렇게 내용들 우리 보관해야 한다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에 저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백업 방안들, 이렇게 저장하는 감사 로그로서의 이제 백업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팀즈의 조직도 화면을 좀 이건 이제 원래 그룹에서 보시는 조직도 화면들이 있으신가요? 상단에 이제 부서별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구성원들이 뜨고요. 구성원 이제 상세 정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들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기능이 팀즈하고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체 선택 사용자 추가를 하고 이 선택된 사용자들하고 바로 채팅을 해야겠다 보내시면 이게 채팅 그룹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제 입력을 해서 채팅을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예약조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사용자들하고 팀즈의 일정 예약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여기 필수 참석자 이제 다 들어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필수 참석자에 10명 있으시면 이게 10명을 다 그러니까 타이핑 하시면서 입력하셨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조직도 통해서 바로 사용자 입력하고 제목하고 이거 이렇게 일정 설정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일정을 만드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팀 관리를 팀 관리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팀을 만들고 그 팀에 해당하는 팀원들을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집어넣어서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이제 관리를 또 이렇게 팀별 관리를 또 인원 관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제가 이제 아까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팀즈에서 알림을 어떻게 받느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API 쪽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거 아니고 저희가 API 가지고 이제 데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익스큐트를 딱 누르면 보시는 부분 같이 봇 알림을 통해서 알림이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왔네. 이게 전자결제 이제 요청이 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를 누르시면 전자결제로 이제 화면으로 바로 싱글 사인, 그러니까 오피스 365 싱글 사인은 이제 걸리셨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 아까 아웃룩 쪽 제가 그 기능들 중에 조직도 하고 대용량 파일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상단에 이렇게 그 리본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기능들 조직도 하고 제가 세메일 쓰기를 누르고 플러그인을 누르면 오른쪽에 기능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직도를 눌렀을 때 조직도 기능 이렇게 활성화해서 쓰시는 부분들 나오고 대용량 파일 전부 클릭하시면 예를 들면 문서에 끌어넣기로 해서 이거는 이제 PC에 있는 문서 넣는 거고요. 원드라이브에 있는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PC에 있는 걸 업로드 시키면서요. 이렇게 대용량 파일 첨부를 붙일 수 있는 이 기능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는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장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팀즈 조직 관리 기능, 팀즈의 조직도 알림, 그리고 이제 익스체인지에서 제공하는 요 기능들은 그러니까 웨비나 끝나시고 혹시 그러니까 데모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느냐 하셨을 때 그러니까 조직도만 이제 좀 수동으로 관리를 해서 만드시면은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기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 방안은 저희 쪽에 그 이메일로 간단하게 요청사항 주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메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발주 접수되면 그러니까 총판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아마 그 가이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내용들 매뉴얼들이 이렇게 전송이 되시거든요. 이제 좀 체험해 보시고 혹시나 안 되시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려가지고 그 체험해 볼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 방식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 얼마냐 여기서 이제 비용이 얼마냐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이제 그 방식은 이제 한 3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나눠져서 공급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형인데 이제 애저에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조직 관리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사정보나 그룹회하고 연동해서 조직도나 알림봇들을 운영하시는 방법들을 애저상에서 구축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한 3년간 분할 납부 방식하고 사용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일부 애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할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애저상에서는 애저 VM하고 MS SQL 파스 서비스 구성되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구축형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부의 서버 운영 자원이나 아니면 신규 구축 아니면 가상화 서버를 가지고 내부 서버에 이제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일시불로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셔가지고 구축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스 서비스형은 저희가 지금 체험센터 운영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실제 고객사분들께서 조직 데이터, 그러니까 조직 관리만, 데이터 관리만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서비스 연간 비용만 내시면 그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사스 서비스형 방식으로 해서 내부 뭐 비용이나 예산 부분, 운영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무선 화상회의실 구성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무선 화상회의실이라는 게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아마 회의실 보시면 선들부터 해서 특히나 HDMI를 가지고 노트북을 몇 분이 가지고 계시면 돌려가면서 이제 화상을 연결해 갖고 쓰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무선 화상회의실을 그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선이 실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의실에 들어가서 소요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 시간을 7초 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빠르게 바로 원격 회의든 내부 대화형 회의들을 참석하실 수 있게 하는 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회의실에는 요 보시는 이제 받고 클릭쉐어라는 장비 하나 하고요. 저희가 지금 폴리 스튜디오 USB가 있는데요. 이 폴리 스튜디오 USB가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를 다 지원하고 있고 이 바코 장비가 이 폴리 스튜디오의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를 다 공유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실 들어오시면 팀즈에서 공유된 자원을 가지고 바로 사용을 그러니까 회의에 바로 참석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차별적이라 보면은 이제 내부에서 회의하시는 분들하고 외부에서 화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협업 회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는 비디오를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비디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this ClickShare how-to video.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잠깐 제가 어,
뭐 영상 내용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회의실이 구성이 되시면은요, 회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방금 같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화면이 공유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지참을 하시면은요, 이런 버튼 클릭만 하셔가지고 화면이 이제 공유되고 외부에 같이 공유돼서 보시는 거고요. 이 내부에서 지금 어, 화면을 공유하면 팀즈를 통해서 보시는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내부의 사용자가 두 명의 프레젠테이션의 화면들을 동시에 공유를 해서 외부에도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HDMI나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그 클릭 쉐어라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제품을 보시면 이제 바코 클릭 쉐어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장비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같이 그 버튼들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장비에 카메라 바로 HDMI 카메라 연결하시고 HDMI 연결하시면 화면,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가 다 이 장비를 통해서 회의실에 들어온 분들에게 바로 그러니까 그 공유가 된다는 개념이 보시면은 그 팀즈에서 예를 들면 그 팀즈에 보시면 그 장치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 장치 설정들이 다 공유가 되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무선에서만 한 분이 맞추시고 회의실에 바로 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X30 같은 경우는 한 6분까지 회의실에서 쓰시는 거고요. 보신 CX50은 CX50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회의실이 좀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모질라시면 추가 구매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버튼 클릭해서 화면에 내 화면들을 공유해가면서 보실 수 있게 쓰실 수 있고요. 이게 오늘 폴리스튜디오 USB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팀즈 이제 서티를 이미 받았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호환성이나 이런 기술들이 가장 좋고 특히나 이제 가장 메리트 있었던 게 뭐냐면 요 이 폴리스튜디오를 넣어놓고 나면 회의실 바깥에서 이제 그 잡음들 아니면 이제 다른 회의실의 소리들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쉽게 알고 계시는 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들이 좀 있어서 회의실 안에서 이제 그 외부와 함께 협업 그러니까 그 미팅을 하실 수 있게 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요거 바로 끝나고 나면 이제 체험하시고 싶거나 이런 것들 요청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일정 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그 설명을 좀 마치고요. 혹시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메일링 주시면 보내주신 장표 말고 1대1가 별도로 요청을 주시면 제가 1대1로 컨퍼런스 좀 진행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어, 요 향후 일정들 좀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문 하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요 설문 뭐 짧습니다. 몇 번 클릭해 주셔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그 설문에 대한 이제 저희도 응답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 상담도 해드리고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만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뭐 따로 저희가 이제 준비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메일 통해서 저희 오늘 발표한 장표나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설문 못 받으신 분들께는 메일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 또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